이걸로 바꿨어야 되는데. 방해 금지 모드인가? 하울이 거기 앉아서 하면 좋겠다. 그거 책상을 저럴 때는 하세요. 옆으로 쳐. 예. 봅시다. 경계가 흐려져 가죠. 그야말로 땅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기 속으로 녹아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녹아져 갑니다. 더 심한 모습도 보입니다.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게 하나의 세계가 하나입니다. 하나. 완전히 하나는 아니죠. 하나는 완전히 하나에 들어가 버리면 안 보이니까 아예. 하나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걸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네.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분리된 세계와 그야말로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세계라고 할까요? 이거 둘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양쪽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내 선생님 보기엔 그래요. 지금 이쪽이 어느 쪽 그림인지 어디 그림인지 알죠? 어디 그림이죠? 어디서 많이 그리는? 발도르프 그림. 발도르프. 저건 손도르프? 저쪽은 완전히 물질 세계예요. 저 머리 도르프야. 이건 발 도르프라고 할 수 있겠네. 저기 머리 세계로 가는 거고, 여기는 땅과 완전 이 세계와 분리를 안 느낍니다. 선생님 보기엔 둘 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서로의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용도도 있고 그냥 두 개가 같이 놔두고 살면 안 돼요? 그게 세 번째 관점입니다. 그게 통전이란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필요할 땐 이걸 하는 거예요. 저게 필요할 땐 저거 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 세계에서는 이런 쪽을 그 뭐라고 할까? 정상과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도르프에서는 괴테과학에서는 저걸 정상과학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저걸 정상과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저런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발도르프 그림은 최소한 구체적인 게 이겁니다. 아니다. 이건가? 아니다. 이거였지. 그래. 이게 제법 왼쪽으로 왼쪽인가? 하여튼 한쪽으로 온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세계, 이 두 세계를 우리는 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고르게.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선호해서 그쪽으로 빠져들면, 물론 그쪽에 어떤 전문가나 전문 영역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요해요. 그러나 그쪽으로 가더라도 상대 세계 또한 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교양 수준에서는 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쪽 세계를 경멸했어요. 분리된 게 아니다. 하나로 이어졌다 해서 여기 이 세계를 발견하고 매우 기뻤어요. 그래서 이어진 세계에 아주 흠뻑 빠져들었어요.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저쪽 세계를 더 멀리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그걸 많이 했어요. 저쪽을 아리만의 세계라 해서 분리되고 기계화되고 물질화된 것을 경계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사이에 세계는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냐면 드디어 이런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닉 그쪽 발도르프 인지학에서는 아까 저 아리마닉이라고 그러고 아리마닉 이쪽은 루시퍼릭이라고 부릅니다. 루시퍼의 세계라고. 내가 보기에는 발도르프는 루시퍼의 세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라고도 하지만 마침 거기 있네. 아리만과 루시퍼. 내가 왜 찾아놨지? 언제적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루시퍼와 아리만, 루돌프 슈타이너 강의입니다. 여기서 근대 세계가 아리만으로 넘어가면서 정신 세계로부터 멀어진다고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이걸 지난번에 열린 책수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오픈 AI? 오픈 AI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AI 오픈 AI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래 이거 아는 사람?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이거 한국에도 만들지 않았어요? 신문무이. 자 보세요. 일단 뭐 쉽게 한국어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해리포터가 해적을 만난 아 이거 그거잖아. 사진전 사진 그려주는 만나서 겪은 일을 소설로 써보아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야 봐요. 해리포터가 볼드모트 만난 네, 이야기. 영어로 해주면 잘 돼. 그래 맞아 영어 해야 됩니다. 영어로 쓰. 근데 좀 이상해요. 한 3개 정도 읽어줘. 원수형 이거에 빠졌었어. 어? 영화? 그거 싫어. 처음부터 합성해서 잘못된 질문을 했나 보다. 통전 교육연구소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교육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소속된 연구기관입니다. 이들은 교육 정책, 교육 문제, 교육 현안이 뭐야? 현안이겠지.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국가 정책의 개발에 이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대단한 기관이군요. 이 오리를 내고 있네. 다행히 아직도 오리를 내고 있어. 갑자기 전문 교육기관 되버렸어. 협력한대요 저희. 제일 있네.
아니 실은 예전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원하고 협력한 적이 있긴 해요. 어머. 아 진짜요? 진짜 있어. 꽤 오래전에 이종태 박사님이라고. 누군지 알아? 그래서 사실은 이 말도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했던 교육 실천들이 예를 들어 저기 공책 만들기라는 거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중간 방학도 꽃피학교에서 처음 시작했거든. 그게 옆에 있는 혁신학교로 옮겨가고 그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채택돼서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막상 좀 생각을 하고 쳤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GPT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너레이트 프리 트랜스포테이션인가 하는 트랜슬레이션인가 하는 그 용어를 쓰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 구글을 능가할 겁니다. 이런 그 AI 프로그램 AI 알죠?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뿐만 아니라 내가 아까 좀 질문이 얘는 좀 탐탁치 않은가 본데 실제로 이런 질문하면요 소설을 만들면 소설 줄거리 써줘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 할이 지나면 내가 얘기할 때 들었을 텐데 미국에서 몇 년 전도 아니야 이 작년에 대학교에서 과제를 냈는데 과제 리포트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괜찮은데 뭔가 의심스러운 느낌이 드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글들이 제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글인 뭔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리포트 과제를 집어넣어서 질문해서 받아낸 걸 베껴서 넣은 거야. 근데 그 리포트를 대신 써주는 거죠. 엄청 관심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통 기계는 정말 100%에 가까운 정답을 내는데 딱 보면 이게 기계가 썼다는 느낌을 정도의 100% 정답을 내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쓰면 100% 정답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딘가에 뭐 단어가 좀 틀린다든지 문맥이 이상하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감이 조금 개성들이 살아나고. 근데 기계는 그걸 못 하거든. 근데 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오류까지 계산해서 넣는 거예요. 이게 점점 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과 기계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좀 미안한 말인데 있잖아요. 예. 미안할 것도 없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쪽에서는 AI를 개발 못합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람들 다 저리로 가서 이제 앞으로 AI 세계에 삽니다. AI의 세계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 처음에 나와서 또 특히 컴퓨터 처음 나오고 이럴 때 검색해서 조사하는 걸 보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검색은 책으로 해야지 인터넷으로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초기에 했었거든. 매뉴얼 뭡니까 아날로그로 해야지 디지털 하면 되나 했는데 어느새 선생님도 디지털 하고 있어요. 여기 디지털의 세계고 이건 아날로그의 세계인데 아날로그의 그러니까 우리 이중세계 지금 이 두 세계를 조화롭게 쓰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한 채 그냥 이 두 세계를 쓰고 있으면 이중성을 느껴요. 나한테서 이 위선적인 감정을 내 자신에게 느끼는 거죠. 말은 학생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기계를 덜 쓰고 아날로그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놓고는 돌아서서 검색할 때는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작업을.
지금이 그 시점이에요. 여기서 갈림길이 주어졌어요. 이 두 세계를 이 분리되어 버려가지고 정약용은 둘 다 동시에 거의 동시에 유배를 갔어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이러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세계를 정조는 이 두 세계를 다 품어서 발전시키고 싶었으나 그만 김조순 등의 외척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워졌죠. 선생님 보기 여기에 지금 누누이 강조한 거지만 대한학교 사람들이 다 좋은데 인간성은 다 좋은데 이쪽 세계에 대해서 디지털 세계 끝판왕입니다. 주교일판. 이쪽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골치 아프고 무심해. 다 인문학 공부만 해. 이쪽 세계를 공부를 하지 않아. 이쪽 세계를 치우쳐있어. 여러분들도 그래서 책숲은 이 두 세계를 이제 앞으로 조화롭게 이어가 균형감 있게 해갈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하고는 이걸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두 세계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세계를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쪽 세계는 말이죠. 이 열의 세계는 상상의 세계라고 한다면, 사고의 세계, 상상의 세계라고 한다면 여기는 철저히 암기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팩트의 세계이기 때문에 팩트를 암기해둬야 돼요. 이게 잘 보세요. 여기 순들이 이렇게 많이 났죠. 이게 밑에 안 끊어지고 봄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이번 봄에는 여기서 꽃이 피겠죠. 이 순들이 많을수록 꽃이 많이 피겠죠.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될지 꽃나무가 되겠죠, 그죠? 이게 별로 없으면 어떨까요? 볼품이 없어질 겁니다. 아예 없으면 죽은 나보다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게 우리 뇌에 있습니다. 뇌. 거의 똑같은 구조가. 거의 똑같은 화면 잘 나옵니까? 잘 나와요. 아이 그렇죠. 잘 나와요. 정말 닮지 않습니까? 물인가? 뭐 톡톡 튀어나왔죠. 요 순처럼 말이죠. 이게 많이 튀어나올수록 많이 이렇게 생성될수록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기억 소재인 거예요. 이쪽에 이 이름이 스파인이라는 겁니다. 스파인. 요 순. 영어로 bud, bud. 이게 우리 뇌에 거의 같은 꼴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파인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 동안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놀라운 장면을 보기도 하고 기억해둬야지,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요게 생성되어요. 생성.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생성 안 되고요.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안 생겨요. 아주 강한 인상을 받으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밋밋해져 버리면 우리 기억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어떻게 될까요? 노년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뇌를 계속 자극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 스파인들. 스파인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출생 시 6살 때, 14살 때, 요 시기에는 스파인이 진짜 막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때 이 시기에 새로운 것을 많이 보여줘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기간에 정해진 흐름을 따라서 특히 자연에 가서 놀면은요, 여기에 든든해지고 쫙 형체가 고정돼요, 픽스돼요. 그런데 단조로운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즉 감각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는, 이것만 한다 이러면 그쪽 스파인은 늘어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밋밋해져 버리는 거죠. 이거 뭘 많이 보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몸으로 경험을 넘어서 체험. 또 아이들은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실험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올려보고 내려보고 별의별 시도를 합니다. 그게 일종의 실험이죠. 그야말로 그 시기 아이들은 탐구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계예요. 이걸 막 지금 자기 딴에 누리고 있는 중이죠. 그때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조용해 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학원 해라 그렇게 하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안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을 또는 이제 이게 또 언제 한 번 더 폭발하냐면 여기는 없는데 14세 넘어서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시기가 옵니다. 그때 되면 뇌가 서로 막 연결되려고 시냅스 되려고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되려고 온갖 작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혼란을 겪으면서 정체성 찾기에 좀 정신이 나는 누구일까 그 질문을 하는 이들은 이제 뇌를 제대로 다듬어 가는 거고,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다, 나는 막 놀고 싶은 데 놀고 하고 싶은 데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퍼져 나가면 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 여기까지 하고, 이건 책수배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 다 였던 사람들 앞으로 안 다니셨어요. 이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 좀 어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매듭을 짓고 어제 이야기 드렸던 걸 좀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저 좀 끄도 안 될까?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더워서. 사실은 어제 이야기를 책숲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책숲이 처음에는 그냥 책 좀 읽고 아이들이 이 시기를 좀 안전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거 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꽃피는 학교라고 했다고 몇 번에 말했죠.
그거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리 와서 선생님은 공부하려고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와서 책수업을 하게 됐어요. 응? 아니구나. 하게 됐는데 몇 년 동안 차근차근 학생들이 늘더니 몇 년 전부터 학생이 줄기 시작합니다. 미국 학생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또 특히 이제 책만 읽는 곳이라는 선입견을 갖고서 안 오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책수업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고,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홍보를 그렇게 많이 안 했으니까. 특히 이제 학생 수가 적어서 안 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가 너무 작아서 가면 동학년이 없으니까 친구도 없다고. 여러분들 그걸 꾹 참고 다닌 거죠. 또 많은 이들이 초등 친구 따라서 중등 올라가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서 부모님은 정말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 아이들까지 다 왔으면 우리 여긴 정말 학교가 학생이 많은 경우가 됐을 텐데 적지 않은 이유가 또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단 한 사람이죠. 실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봉혜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분들 만나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학생 수가 늘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격주 등교로 아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예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니까 등등의 이유로 책수업은 이제 매력점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근데 이것도 참 문제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여러분 해당 사항 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불편해도 들어보세요.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중에 하나가 재학생이 중퇴를 하는 일입니다. 상급 학교 진학해야겠기에 대개 이제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이제 중퇴를 하는 거죠. 또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중퇴하는 것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어쨌든 선생님 운영자 입장에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동학년이 없거나 어떤 관계가 불편해서 그만두는 친구도 있고 또 격주 등교 시 집에서 해이해지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염려하고도 남을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제 잘 보세요. 공교육 과정에 의한 자극,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이 일반 대안학교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수학 놓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질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수학 그래서 뭐 학원이라도 가야 된다. 온라인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갑니다. 가보니까 다들 수학 뭐 같은 학년인데 엄청 진도 많이 나가 있고 나는 모르겠고 내가 이때까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부가 소홀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서는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는 이 책 수업에 한가하게 다닐 때가 아니다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이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방법을 알려준 셈이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입니다. 그죠? 일반 교육의 중요성.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수학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이 통전 교육의 가치나 의미를 사람들이 크게 못 느끼니까 그냥 책 읽으러 왔다가 공부 강조하는 소리 듣고 맞네 공부해야 되겠네 하고 공부하러 가버리는 이 공부 통전교육 책 수업에서 하는 공부는 공부라기보다는 알아들으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약간의 가치관 교육 같은 정도 이렇게만 여기고 학교를 이제
뭐 일반 학교 공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여기고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선생님으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마 전에도 있었겠지만 작년에 이게 좀 많이 두드러졌어요. 독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읽기도 했겠지만 읽은 것 갖고 대화하는 게 소질을 못 찾고 힘들어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선생님의 참여와 도움을 많이 바라고 아주 가끔은 선생님이 개입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의도적으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뚫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여러분들끼리 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답시고 하기도 했으나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랬어요.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는 적고 인원이는 나가고 학생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어떤 고충이냐면 5개의 고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되는 데서는 부담이 있어요. 적지 않은 책을 내가 읽긴 했지만 또 다 읽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지도하려면 이제 미리 읽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뭐 책을 읽습니다. 읽긴 있는데 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통전 수업에 늘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2개 다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또 세 번째 크게 문제가 결과물이 자꾸만 쌓여가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그리고 자주 부모님한테 듣는 말이 김희동 선생님 수고는 많으시지만 과연 이 책수업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여건도 좋진 않아요. 이제껏 7년 했지만 뭐 이제 여러분이니까 말하겠는데 딱 한 번 한 해 돈이 조금 남았어요. 항상 적자였습니다. 올해는 더 큰 폭으로 적자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그런 적자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사실 봉희 선생님 보면 항상 미안해요. 올해 예산 표가 어디 있어? 이게 다 적자야. 그러니까 봉희 선생님은 내하고만 둘이만 하면 아무도 없이 둘이만 하면 올해 123만 원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누군가 도움교사로 오면 생활교사로 오면 305만 원의 적자가 나옵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희가 3월달 한 달 해준다고 했을 때도 이런 적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발한 적자 해소법이 뭔지 압니까? 급여를 안 받는 거예요. 최소한 하는 거죠. 그럼 적자가 안 생겨요. 선생님 급여는 27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7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뭐 공책도 만들어보고 노래책도 만들어보고 그러는 중이죠. 어디 갔나? 이것도 처음 다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이는, 그 적자라기보다는 선생님이 무급여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학교 지속성에 큰 위험한 요소입니다. 학교가 지속되기 어려워요. 선생님은 이제 이 공부하는 즐거움이, 그 여러분하고 이 대화하는 즐거움, 뭐 혼자서 떠들고 있지만 그렇게 막 지식을 자극하고 여러분들한테서 이렇게
공부심이 일어나고 그걸 보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말고는 이거 할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노후도 있을 텐데. 그리고 나는 또 나지만 누가 와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더더욱. 옛날에는 사명감 불타서 이게 뭐지? 열정페이 식으로 악용하는 그런 옛날에 그걸 당연시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안 되지만 당연히. 그럴 때는 그나마 뭐 했다마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구든 오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오래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학생 수가 13명에서 16명 정도일 때가 오지도 않지만 이제 소망은 그렇다는 거죠. 최소 13명 정도가 되어야 조금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적자는 면하는 거죠. 적자는 안 생기는 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게 솔라티에 같이 탈 수가 있어요. 솔라티 정원 15명 선생님 2사람하고 같이 타고 가면 어디든 갈 수 있거든. 그리고 16명의 까닭은 아무리 많이 와도 남숙소, 여숙소 규모를 봤을 때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는 거죠. 8명.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꼭 지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비를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 80만 원도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올라서 80만 원 됐어. 근데 여기서 격주 상황에서 매주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면 안 올리고는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려요. 또 그것도 싫어. 급여는 그럼 또 급여를 더 깎아야 돼. 다른 건 더 깎아야 돼. 매주 오게 되면. 그나마 선생님하고 봉희 선생님 2사람이 하니까 인건비가 줄고 뭐 등등. 그래서 교사 정원이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까지 또 안 오기도 했고. 모든 상황은 바로 수료 제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수료 제도가 있으니까 나는 이번에 수료 할퇴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료 제도라는 게 없었으면 그냥 자퇴인데.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는 수료 제도 없애려고 합니다. 정 못 다니면 자퇴하는 거죠. 그래서 수료 제도가 무슨이구나 하는 걸 근래 알았어요. 근래. 그리고 학생이 적어서 그만두어 더 적어지는 상황이 생겨. 학생이 적어서 그만두니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학할 단계부터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이유로 그만둘 것 같으면 오지 말라고. 아예 그렇게 해서 학생 적은 상황을 버텨내도록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이제 이건희 하늘이 나가면서 졸업이죠. 나간다고 하면 졸업하면서 정상적인 과정을 다 밟고 졸업하는 거죠. 나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2사람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전혀 예측 못했던 사람이. 너희들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들의 이유가 각각의 개인의 이유가 있었죠. 그러자 남았던 동학년 하나가 엄청 갈등 중에 학교를 그만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학년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그 짐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압박감에 괴로운가 봐요. 아니, 뭘 이렇게 흉보거나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가 좀 잘못 형성해져 있었다.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로서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봐야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생각해놓은 이 대안이라면 대안은 책숲을 알려라. 그래서 이런 어디 갔지? 이런 것도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알고리즘을 탄. 알고리즘은 잘 타는. 넘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갈림길입니다. 선생님도 책숲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잘 매듭을 지을 것인가? 그 재정적인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실은 첫 번째는 공부하고 싶어요. 진짜 읽어야 할 책이며 해야 할 공부가 정말로 요즘은 끊이질 않아요. 선생님은 한 4시간 자나요? 그리고는 계속 공부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그 갈등이 항상 있어요. 공부의 세계에 그냥 계속 그냥 빠져들어가고 싶다. 어제 내가 저기 호수에 가서 뒤로 넘어져서 거의 뇌진탕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거든. 그때 누워서 있었을 때 이렇게 해서 내 잠시 좀 뭐라고 할까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 한동안. 그래서 선생님이 없어서 학교가 어쩔 수 없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나는 내 혼자 공부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도 해보고 싶은데 뭐 이번에는 바람 잡느라 결국 이야기는 그냥 또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네요. 근데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고전 독서를 줄이고 이번에 헤르만 헤세의 그 수레바퀴 아래서 가지고 그야말로 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방식이 한 3분의 1 정도를 했는데 그 3박 4일 동안 정말 꽤 많이 공부를 했어요. 깊이 있게. 시간만 더 많으면 더 많은 공부가 이루어졌겠죠. 여기 아까 보였던 그림처럼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창문들이 그 책마다 다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나 싶은 생각이 여러분 의견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해마다 성취돼가는 끝까지 관찰하면 그 성취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마다 충실히 그 책들을 읽으면 사고세계가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니까요. 근데 그 흐름은 그 흐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은 아예 모두 같이 같은 책을 가지고 통전식으로 책을 읽어가는 거예요. 한 학기 한 권 정도를 필독서 기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읽고. 그래서 예를 들어 플라톤의 국가론을 같이 읽는 거죠. 꼼꼼하게. 중학생. 슬라이스. 예를 들어 어떻게 못해 이거. 그런 식으로 문학 책들, 역사 책들, 철학 책들, 과학 책들을 한 단계씩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 구성원이 계속 매년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한 단계씩 쌓아 올라가? 1년으로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만 가지고 한 학기에 한 책 정도 하는데 한 학기 한 책은 너무 써. 그것도 방법이네. 생각해 보니까 한 그러면은 학기 한 새로운 학년만 사람- 하는 거지. 새로운 학년이 들어오면은 그들하고 수준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실 거면은 그 연도만 가지고 짜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는 문학, 여름에는 역사, 가을에는 철학, 겨울에는 과학, 사회. 그리고 과학은 처음부터 계속 하고. 그런 근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게 나이가 다르면 그 수업이 만족이
안 돼요. 그때 저희 은비 고등부 누나처럼 때도 한번 얘기 나왔었는데 은비는 음. 중학생 애들 수준을 맞추니까 수업이 그랬어가지고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그때 그 나이 차이가 다르면 그 고등부에 맞추면 중등부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수업을 이해 못하고 중등부에 맞추면 고등부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두 중등부와 고등부를 분리해서 하는 게 맞죠. 이 방법으로 하려면. 근데 고등부는 그래도 합쳐도 괜찮은데 중등부는 중1이랑 중3이 그래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현실은 현실이고 이상은 이상이고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어쨌거나 중1부터 고3까지 같이 했거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내용 내가 다뤘던 내용이 중1에는 어렵고 중3 고3에게는 쉬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양쪽을 다 줄 탔다고 생각하는데 어땠어요? 작년에 해볼 때? 근데 이제 노은아가 말하는 거는 18년, 19년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네. 겪은 얘기를 음.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통정부가 더 체계화된 거는 21년부터가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같이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는 내가 뭐라고 할까 체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떤 주제가 나오면 좀 어려운 주제도 있고 쉬운 주제도 있고 그랬을 텐데 어려운 주제는 아이들이 좀 어려했고 쉬운 주제는 이제 고학년들이 힘들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재작년부터는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막내들이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흡수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학년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싶거든. 그러면 뭐 사실 지금 5년 과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5년 동안 쭉 공부를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주제를 바꾸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쌓여가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쨌든 개별적으로 고전 독서를 하더라도 통조 수업은 주제를 잡아서 책을 중심으로 여기 있네. 수레바퀴 아리서 페트 카멘신트를 보니까 이건 지구과학 공부하기 정말 딱 좋은 책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죠. 세세하게.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예 고전 독서가 아니라 통전학교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좀 너무 큰일이라 엄두가 안 나긴 합니다. 제가 옛날에 꽃피노학교에서 했던 교육과정을 여기에 맞게 재편해서 해볼까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기엔 좀 무리겠네요. 그리고 이름 변경.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책수비 좋은 것 같은데. 7년 동안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좋아요. 좋아요. 네. 들어와서 보니 좋죠. 근데 이거는 들어오기 전의 문제라서 저 이름에 관한 거는 다닐 때는 사실 이름은 크게 신경 쓸 네.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아니 그래. 아니 이게 시작하기 하는 과정에서 그래, 알려지는 건 어. 이름이니까. 공부할 때도 이름이고. 아니면 부제를 좀 부제인데 좀 그래 부제 약간 요즘은 뭐 영어로 책 아니고 그러니까. 부센 줄 아네. 후보가 몇 개 있는데 천안 꽃피는 학교. 꽃피는 학교요? 꽃피나게 오히려 근데 대중성이 있어서 홍보효과가 좋아. 그냥 천학사가 돼버리는 거야.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꽃피는 중학교 그 이름 써도 되나? 아니면 중학생 중학교를 이름인데. 하는 거지. 근데 그 이름 쓰면 안 되지 않아? 그렇지. 그- 쓰면 안 되지.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쓰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본인이 아니 만들었는데. 근데 중학교 나갈 때 그 네. 이름 가지고 막 싸웠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 결국 못 쓰고 다른 걸로 쓰게 됐다고. 어디서? 그 꽃피는 학교 중학교가 망하면서 새로운 분교를 짓는데 그 꽃피는 학교 이름 쓴다 만다로 막 싸우다가 결국 합의 안 고등학교 돼가지고 선생님이 만드신 거니까 써도 되지 않을까? 물론 쓰게 되면은 미리 양해를 구해야죠. 말이 나올 것 같아. 창시가 자기가 쓰겠다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나름 뭐 저는 관심 받을 일이 더 많겠지. 그때 관심은 확실히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치. 재밌어. 두 번째는 꽃핀 학교라는 게 그 선생님이 대안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처음 마음 먹을 때 정한 이름이 민들레 학교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 1993년 딱 30년 전이네. 30년 전이야.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 들으면서 든 생각이 별로 그 이름 자체의 정체성을 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들학교는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꽃핀 학교도 그렇고. 근데 책속은 이 정체성을 넣어놨으니까 약간 그게 더 부각되는 건데 민들학교도 지금 그 안에 설명할 때 또 이제 책속에 그걸 설명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그냥 한 예쁜 거 따뜻한 거 반감사하지 않을 만한. 그리고 이제 그러면 궁금해서 들어오면 설명을 보고 알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설명 들을 생각을. 세 번째는 사실 선생님 제일 바라는 이름이긴 한데 배움의 숲. 난 오, 민들레 좋은데. 그 민들레 학교 있는데. 맞아 있다. 숲이 이름이 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있어요. 그런 거. 지리산에 있어요. 근데 같은 학교 이름 되게 많아. 아 근데 그렇긴 한데 진짜 많아. 근데 선생님이 민들레 학교라고 이름 정하면 시비 걸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맨 처음 민들레 학교 이름 쓴 사람 내니까. 또 창시자. 근데 그쪽 민들레 학교 유명해요. 지리산도. 근데 그거 중요해요 지금. 그 같은 이름일 때 그쪽 유명하면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 맞지. 민들레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거기는 기독교 정체성이 조금 강할 걸 아마. 천안이 묻으면 된다. 우리가. 천안 앞에 천안을 근데 아니야. 그러면은 되게 그- 뒤에 뒤따라오는 거 같잖아. 아니 뭐 체인점. 아, 그 맞아. 그 체인점. 꽃핀 학교 하면 체인점 되는 거야. 아니야 꽃핀 학교에서 별로 없어. 그래서 없어. 책수 여기 꽃핀학교 원래 이름은 뭔지 압니까? 푸른 숲. 푸른 숲 학교예요. 프랑스 학교 지금 있잖아요. 있죠. 있어? 네. 그게 원래 선생님이 시작한 학교예요. 무주에. 무주? 그럼 푸른 꽃. 푸른 꿈이네. 프랑스는 발도. 광주는 광주에 있죠. 헷갈렸어. 푸른 숲 학교가 이제 갈라서 나간 것이고 저기 우리 동네 쪽. 푸른 숲 학교 이름은 그럴 수 있어. 또 책숲, 배움의 숲 온통 숲이라서 그러게요. 숲이 너무 나는 숲밖에 모르나 싶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숲을 지나서 학교로 생각해봤어요. 그럼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올 때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올 때 안 지나. 숲을 꽃을 지나서. 벽을 넘어서 강을 건너. 손에 손잡고도 아니고 벽을 넘어서야. 산 넘고 간다. 아 그래 이제 매듭 그래서 사실 어제 그 이야기는 따로 이건희하고 노원이하고 그 뭐 좀 할 이야기 좀 있습니다. 가기 전에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네. 그래서 5번째 교사 양성 방안이 있는데 학교 문 닫을 판에 무슨 교사 양성을 합니까? 근데 양성을 해야지 이제 후회도 할 수 있는. 이후 이어갈 양. 이제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다른 성격. 조금 나중에 읽을 수도 있어. 아니요. 아니야 지금부터 해야 돼. 근데 아니, 네, 당장 그래서- 할수 없잖아. 가능한 게 아니잖아. 1, 2는 한 분이 이어가기 힘들지. 흥분하지 마시고 선생님 들어보세요. 찌리몽둥이.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다 됐습니다. 교사 양성 방안 청소 시간 뭐 11시부터 청소하기로 했는데 네, 이 이야기 시작한 게 11시였어요. 근데 저거 할수 있는 거 맞나요? 그냥 방에
당연히 좀 화장실 방 정리하고 간단하게만 쓸고 합시다. 그 진짜 떴어. 선생님 생각은 외부에서 즉 통전 교육이나 책 수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교사가 될 수는 없다. 네. 이거는 그냥 일반 학교 선생님 전건 와서 그 교육 이어가는 식으로는 네. 될 수 없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잘 아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한다면 또 이어진다면. 그래서 졸업생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교장 되는 거야. 졸업생들이 이제 교사가 되어서 근데 뭐 이 학생이 엄청 많아서 졸업생들이 뭐 원하면 다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당연히. 그게 최대한 와야 한 명일 겁니다. 면접관. 그러면 면접을 봐? 뭐 교사 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할 텐데 이제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두 번째 걸 먼저 말하죠. 하나는 일단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 자기 전문성을 갖고서 계속 실력을 쌓아나가길 바라는데 거의 뭐 이제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나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작년에 예열이가 와서 했듯이 어떤 과목이나 어떤 특강 같은 걸 와서 하는 거예요. 거의 열정페이로 자원봉사 수준으로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나 함께 나눌 만한 것들을 갖고 와서 그것만 해도 몇 사람이 한 5사람만 해도 수업이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번, 최소한 한 번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개인으로 봤을 때 그럼 한 두세 사람만 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학생 측면에서는 입장에서는 이 젊은 선생님들 만나는 기쁨도 누릴 테고 김이동 아닌 사람을 보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방안이에요. 그거는 사실 원래부터 다 할 수 있어요. 원래부터 누구든 원합니다 하면 시간 잘 맞춰서 고등학교란다. 대학 수준에서 배우는 거 잘만 좀 학생들 맞게 다듬으면 뭐 글쓰기 지도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자연 관찰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거는 물론 여기 목표는 여기 교사겠지만 선생님 구상은 이 생각입니다.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이 있습니다. 교사를 계속 양성하는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교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사람 말고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교사가 필요한 대안학교에 가는 거예요. 교사가 필요한 대안학교는 적지 않습니다. 뭐가 적으냐면 그 학교에서 바라는 교사가 적어요.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학교에서 바라는 그 교사가 되는 경우 없어요. 그리고 대안학교에서 대부분 바라는 교사는 일단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성품 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관계 맺어가는 이 방법이로나 이런 게 잘 형성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일단은 그게 플러스 실력이죠. 일반 학교는 실력 플러스 실력이지만 여기는 성품 플러스 실력이거든요. 나는 책수 거쳐간 사람치고 성품 나쁜 사람 나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다 괜찮은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원하면 일정한 교육과정, 사실 교육과정의 대부분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정복. 유튜브에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벌써. 아 선생님이 올리신 거예요? 내가 강의한 걸 다 아, 녹화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보세요. 이건 신화 공부, 글자 공부, 수 공부,
발달론 공부, 기술 공부를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물론 내가 강의한 걸 녹화했기 때문에 그 흔히 온라인에서 하는 그 뭐 칠판에 막 적어가면서 하는 그런 식은 아니고 이제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녹화 지금 이게 녹화하는 거. 내가 녹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듣다가 우리 목소리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는 발달론 지금 보여준 데는 여러분 안 나옵니다. 일반 교사들이 그냥 부모님들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이걸 이건 유료입니다. 실은 회원 유료입니다. 한 강의당 10만 원씩 합니다. 한 강의. 이 하나에 10만 원인 거죠. 통전몰이에 가보면 그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걸 강의를 들을 사람은 돈 10만 원씩 내고 듣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 번씩 듣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또 소문도 나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그걸 이제 이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짜로 그 교사 양성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제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불가능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여기 책 수업하면 더 좋고 일반 학교 가서 교사가 되겠습니다. 되어도 좋습니다. 사실 일반 학교 난 여러분들이 많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유치, 초등, 중등은 여러분 교사가 되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통전교육의 가치를 습득해서 방법도 습득해서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학교들이 그 학교마다 또 고유성도 있겠지만 또 통전교육에 좋은 좀 장점들을 또 불어넣어서 그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바라는 꿈이 사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될까? 어떤 상황일까요? 정확하게는 교사 양성을 밟으러 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 벌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사 양성 과정이니까. 양성 대학에 돈 내듯이 돈 낼 그런 형편 아닌데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갖습니다. 하나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일단 또 하나는 수습을 하는 겁니다. 인턴인 거죠. 그러면 수습으로서의 교사라는 한 측면이 있고 교사 양성 과정을 밟는 학생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수습이든 뭐든 교사인 이상은 급여를 지불해야 됩니다. 최저급여 지불해야 됩니다. 최소한 급여를 지불하고 그리고 교사 양성 과정이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불할 건 지불하고 받을 건 받는 거죠. 그래도 당연히 그 남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줬다가 그대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 챙겨를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긴 합니다. 그만큼 급여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이상적으로 잘 됐을 때 하는 소리고 현실적으로는 교사가 되겠다 하면 되고 싶다 하면 교사가 되고 싶다 하면 급여를 지불해야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구체적인 거는 좀 더 섬세하게 되는 건 실제로 할 사람들하고 할 이야기고 대충 그림 그렇습니다.
대충 그림 그렇고 이걸 그 첫 번째 방안 즉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이걸 여기 학교를 운영해 가는 것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부모님들이 생활 선생님을 말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 의논 중에 있긴 한데 과연 이 어려운 재정 구조 속에서 이걸 어떻게 풀지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이고 50대 50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50대 50인 상황인 것 같고 두 번째 방안이었던 이제 한 번씩 와서 정기적으로 와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그거는 사실 뭐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차비 정도 많이 줘야 5만 원 정도의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신에 아이들과 만나고 내 지식을 아이들과 공유하고 그런 걸 기쁨을 느낀다면 그게 보상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을 최근에 발견했어요. 최근에 봤는데 여기 김희동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기 띵띵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김은경 선생님 있고 여기 이옥 선생님 있고 그리고 허선옥 선생님. 허선옥 선생님 알아? 들어본 것만 같아요. 잘 기억 안 나요. 정태린 선생님 저기 가까이 가운데 앉아 있죠. 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분들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래서 꼭 이대로는 아니지만 통전 교육이 꽤 많이 퍼졌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제 바라는 바인데 여기 이제 경력이 이렇게 다 배움의 수 민들레 여기 민들레 학교 만들기 뭐예요? 민들레 만들레 나오죠? 필요학교 이런 일을 해왔답니다. 다 교사 양성 과정이나 이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건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다. 헛소리로 이렇게 뭐 아이들을 현혹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한번 보여줘봤고요. 결론이랄 게 딱히 없고 통전 교육은 지난번 여러분 졸업한 이후로 통전 공부를 이렇게 왔다는 걸 다 대부분 설명해서 좀 이 흐름이 어떤 건지를 알았으면 싶어서 이틀에 걸쳐서 혼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지 싶습니다. 좀 다르게 한다면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만 밀린 숙제를 이번에 한 번에 다 풀었다는 느낌을 저는 갖게 되어서 좋아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마칠 텐데 간단하게 소감을 한마디씩 하고 마칩시다.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말아요 라든지 그런 돌아보기죠. 어디서부터 할까요? 한솔 돌아보기. 소감경 네. 그 1년 만에 다들 얼굴 봐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할래? 다른 사람 하고 나서? 아니면 졸업식 때 보겠습니다. 오세요 진짜 졸업식 때. 졸업식 때 와야 됩니다.
이 역사적인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까? 7년을 다닌 사람, 풀코스 5년을 다닌 사람. 7년. 저도 1년 만에 학교 와서 못 봤던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도 뵙고 그래서 소식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선생님한테도 통정 공부 조금 더 많은 걸 또 배우고 가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기억에 아주 많이 남을 것 같고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열린 책수가 왔었는데 그때도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열린 책수를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또 근데 저 바빠서 이번에는 또 안 오려고 했는데 열린 책수를 좋았어서 또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궁금해서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말씀 많이 하셔서 되게 책습에 저는 항상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운영적인 부분이나 또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요. 저는 일단 오랜만에 봐서 다들 좋았어요. 그 오자마자부터 막 노래 부르고 산책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막 엄청 좋아졌었는데 그러다가 책수업을 다닐 때 저는 막 내 교회가서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나름 막 불만이 막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딱 제가 막 이때 돼서 보면은 그리고 졸업할 때도 그랬고 수료할 때도 그랬고 사실 되게 만족하고 되게 재밌게 잘 지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번 이런 운동적인 거 다시 생각을 막 해보고 하는 저도 좀 살짝 좀 마음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지금 너무 현실적인 그게 느껴지니까 조금 좀 안 좋네요. 또 아무튼 이런 형식이 아니어도 아무튼 다시 하는 이 책수 너머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냥 이 책수 공간의 분위기를 다시 느끼고 하는 게 힐링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되게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옥상으로 보니까 되게 큰 문제로 와닿아가지고 좀 놀랐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이게 7년 동안 다녀서 정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한순간에는 안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되게 형처럼 학교 5년 동안 되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운영이나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학교가 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보이니까 사실 오기 전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고요. 통종 공부 1년 작년이랑 한 거를
한 번씩 돌아보니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는 사람 중에 1년만 그거를 하고 대학을 간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께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작을 받았네요. 저도 진짜 엄청 오랜만에 왔는데 엄청 되게 추상적인 기억들이었는데 와서 뭔가 다시 보니까 되게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좀 달라진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엄청 그동안 체계적으로 많이 바뀌었구나 싶고요. 맞습니다. 그때는 주먹국으로 했거든. 되게 엄청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다 생각하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것 같았고 나 이제 늦게 오고 늦잠 자고 이래서 너무 죄송하고 아쉽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너무 다들 반가웠어요. 또 다들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고 사실 이런 얘기가 올 것 같았는데 사실 전 5명 때도 다녔어가지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니까 좀 진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지고요. 어제 오늘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하고 뭔가 2명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다들 이제 성인이 돼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네, 다들 반가웠어요. 저는 뭐 친구들 다 노는 거 보니까 혁준이도 갑자기 보고 싶었고요. 막 애들 다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재밌었고 저도 늦잠 자서 좀 죄송해요. 어제 늦게까지 이야기했나 보네. 아니 밤이 아 맞았어요. 그래? 다들 각자 일을 했어요. 각자 할 일을 거 했어요. 하고 할 거 하고 있어요. 그랬군. 현생. 니나는? 저는 정말 책수를 잠깐 다녔지만 그때 너무 많은 추억을 가지고 갔어서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아니면 언니 간다길래 그냥 따라왔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금 당황했지만 다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오랜만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자극을 또 받게 돼서 또 그것도 좋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책수의 좀 어려운 사정을 듣게 돼서 마음이 좀 찝찝합니다. 끝을 내가 버리게 만들었네. 아무쪼록 선생님의 근심 걱정 하루빨리 해결되길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들어줘서 고맙고요. 뭐 이때까지도 그래 살아왔는데 뭐 세상 선생님은 뭐 무거운 느낌 다시 갖고 그러진 않아요. 늘 무거웠거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지 않고 이렇게 이제 와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또 진지할 때는 한없이 진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다른 건 다 잊혀지는 마음이 사실 들어요. 그 순간만큼은 다 가고 나면 다시 아이고야 싶긴 하지만 또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줘서 고맙고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 10분 채 안 남았습니다만 뒷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짐 정리하고 뭐 쓰레기만 좀 정리하고 삐뚤어진 거 흐트러진 거 좀 바르게 하는 정도로 하고 나서 밥 먹기 전에 사진을 한번 찍을까 싶은데. 네. 왜? 네, 좋습니다. 갑시다. 자 정리하고
이것도 좀 갖다 줘. 네. 언니가 많아 이름을 붙여. 언니 맞지? 진짜? 아 이거 나야? 잘 꾸몄다. 아못 쓰는데? 폰 보고 있는 건데? 아 진짜? 왜 눈이 깔려 있는 거야? 아니 결국 이거 다 읽고 걸려 있는 있다고? 무슨 10분의 1도 못 읽었어. 나 지금 요령 있지 않아? 많이 해봐서 언니 이거 역방이어가지고 그런 거 아 참. 아 참.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있지, 영훈아.